네, 71번 저당권 하겠습니다. 자,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논리 모순이죠. 자, 뭐가 있으면 3편 채권이 있어서 2편 물건, 담보 물건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었다. 그럼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저당권은 뭐다? 종.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면 종된 것을 뭐해서? 네? 이것과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또 주종관계 또 뭐가 있을까? 주종관계 해보세요. 또 뭐 있어? 주종관계. 자기 토지가 있고 뭐가 있고 지역권 있고 밑에 무슨 토지가 있다? 타인 토지가 있죠. 그러면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죠. 또 주종관계 뭐가 있어요? 또 주종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물건 밑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반드시 운명을 뭐하죠? 그러니까 종된 물청을 주된 물건과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요? 71번은 2번 1. 지상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전세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지역권, 저당권 객체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른쪽에 써보세요. 지상권, 저 가능하죠. 지역권, 저 X, 전세권, 저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용익 물건 중에서 지상권, 저당권 목적이 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돼요. 근데 뭐는? 지역권 자체는 저당권 목적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종된 시역권을 주된 자기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게 딱 생각나야 돼요. 세 번째 질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뭐하면? 소멸은 종된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네 번째,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부동산 종물도 당연히 뭐한다? 미치죠. 다섯 번째, 저당물 제3취득자가 만약에 뭐했다? 위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야. 72번 저당권 무슨 대위?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뭐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 우선 변제권. 대위한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에 물상대위권 없다?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성 인정됩니다. 특정성 유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봅시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을이 무슨 채권이 있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있고 밑에 무슨 권을 깔고 있을까? 전세권 깔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에다가 뭐 설정한 거죠? 여기다 뭐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어디에다가? 권리에다가. 그러다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할까요? 가서 나중에 박박박박 지워야지, 말소해야지 소멸할까요? 응? 언제 소멸합니까? 물권법. 무슨 법? 모를 때. 뭐 할 때?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동이라는 말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러면 법률, 이것은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소멸도 마찬가지야.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있고 자동, 소멸, 말소, 소멸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전부 다 뭐 한다? 자동이 아니고 뭐예요? 등기 요한다고 그랬지. 근데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자동 취득.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자동 소멸이란 말이야. 취득과 소멸이 법률 규정도 있고 뭐 있습니까? 취득과 소멸도 뭐가 있어? 법률 해있단 말이야. 법률 전부 다 등기 해야 된단 말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모를 때는 어디로 가라고? 그 기타, 아마도 기타일 거라고. 지금 알고 대답했으면 뭐로 대답한 거야 지금? 알고 있으면 당연히 자동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몰라도 뭐 한다? 몰라도. 그러면 여기 했다는 것은 뭐야 지금? 머리를 굴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모를 때는 어디로 간다? 자동. 다 됐어요? 그럼 언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소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이 기출문제 특강 든 게 이제 5월달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왜?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법 모를 때는 뭐다? 자동으로 가세요. 단 책임은 안 져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모를 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등기부상은 아직 뭐가 안 돼 있지만 말소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이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등기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 자체 여기다 실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럼 저당권자는 뭐가 있어요? 무슨 변제가 있어? 이때는 이게 사라져도 걱정 안 하는 게 여기 무슨 채권이 있어? 을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권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못하니까, 못 가니까 어디로 올라가서 이 채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무슨 대유 형식으로? 무슨 대유 형식으로? 물상 대유 형식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몇 번? 2번. 전세권, 저당권 목적했을 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물상대유 있죠.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뭐가 되노? 인도가 됐죠. 인도가 되면 특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물상대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재보험금. 됐어요? 근데 조심할 것, 매각대금은 안 돼. 화재 보험금은 되는데 뭘 안 된다? 매각대금은 필요가 없어요. 유치권자는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왜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건물이 뭐 해버리면 화재가 나면 그 화재보험금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지만, 점유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럼 경락대금의 입장권을 어디로? 화재보험금 들어가서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이 맞다? 4번. 그 다음 73번 갑니다. 자, 13번도 2번 봅시다. 저당 부동산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대에서 효력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당사자 간에 약정하더라도 그걸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죠. 그럼 자기들끼리는 효력이 미치는 약정했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어. 그래서 경락 받았어. 경락에는 당연히 모두 가져간다고 따질 거야. 종물도 가져가겠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때서 우리들이 이래서 안 가져갈 약속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2번 지문도 뭘까요? 2번 지문도 논리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논리 모순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가겠습니다. 법률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저당권 목적 건물에 중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죠? 그럼 경락이는 이 부분까지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는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이건 무슨 얘기일까? 건물 소유를 목적한 무슨 임차인?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무슨 건 가져서 토지 임차권 취득해서 을이 여기다 뭐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이 건물에다가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은 자,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아니, 당연히 여기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미쳐.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근데 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건물에 뭐 설정했다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뭐 받아서 토지 임차권 받아서 여기다 건물 지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건물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야.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건물에 미치겠지. 그럼 토지 임차권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겠지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뭐로 넘어갔다? 건물 경매 넘어갔어. 병이 경락받았어. 그럼 뭐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이 토지 임차권 취득해야 돼, 못해야 돼? 이거 취득 못하면 날라다녀야 돼. 토지 사용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든 미친다? 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효력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는 얘기지. 토지 임차권 받아서 을이 건물 지은 다음에 건물 담보대출 받았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지만 이 건물 소유를 목적은 어디? 토지 임차권에도 미쳐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이거 플러스 뭐까지? 그래야지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걸 갑자기 거기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그러니까 거기 순간적으로 뭐야 한참 헤매는 거예요. 미칩니다. 디귿 9번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디귿은 여러분이 뭐예요? 주종관계 아니야? 뭐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종, 대지 사용권 종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럼 대지 사용권 당연히 취득하겠지. 뭘 취득하는 순간? 주를 취득하면 종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건 5번. 이거 천천히 읽으면 다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답 75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네. 주인?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 설정자는 제공자.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라고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하긴 하는데 물어보면 몰라.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저당권을 순 우리말로 고치면 뭐야 이게? 부동산 담보권이라고. 무슨 권? 부동산 담보권. 뭐한 사람? 이 제공자란 말이야. 제공자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예요? 아니 똑같이 부동산 무슨 권? 부동산 뭐다? 담보권 자, 취득자라는 얘기야. 받은 자. 그럼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와 또는 누구?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겠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권 뭐하노? 설정 후 건물을 뭐했으나 신축했으나 무슨 당시?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 소유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괄 경매권이 인정될까? 인정 안 합니다. 자, 일괄 경매 한 방에 끝낼게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세요.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무슨 당시? 설정 당시. 네?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이 뭐였다? 같았다. 토지 건물이 뭐하다? 다르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만 법지가 있다. 여기만 법지가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여기는 법지 없습니다. 절대 법지 없습니다. 하나만 결정하는 거 아셨어요?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뭐 신축된 거겠지.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신축된 후입니다. 뭐하노? 네, 신축된 후, 그죠? 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뭐하다면? 같다면? 뭐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있는 경우는 절대 일괄 경매 못 씁니다. 아십니까? 달라도 일괄 경매 못 씁니다. 아셨어요? 그럼 여기 무슨 당시? 이 같아야지 무슨 경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같아요, 달라요 지금.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뭐 했어요? 소유했잖아요. 누가 지었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지었는데 경매 당시에 바뀌었잖아, 주인이. 그럼 다르잖아.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일괄 경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괄 경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신축 후, 경매 당시 같다, 다르다죠. 같으면 캔이 뭐죠?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다르면 일괄 경매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토지 경매 머스트.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뭐 했다고? 나대지. 아무것도 없었지. 신축했죠. 법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같으면 어떡한다고요? 캔. 무슨 캔?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 캔. 다르면 일괄 경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뭐만? 토지 머스트. 거기까지 딱 하나 연습해 두세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76번. 저당권 성립 및 효력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물상 대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저당권자가 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하면 돼요. 저당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뭐가 됐다? 축조됐다.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 매수대부터는 뭐 받을 수 없다? 어디만 가서 받아야 돼요? 토지만 받죠. 건물은 건물 소유자 겁니다. 일괄 경매액입니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77번.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가? 1.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했습니다. 물건이 멸실하면 그 있던 권리도 뭐한다?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추가 소멸하면 종도 뭐한다? 자동 소멸. 세 번째. 저당 목적물이 경매를 해서 제3자에게 뭐가 됐다? 매각됐습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 그러니까 아까 2번, 1번 필요 없습니다. 모든 저당권은 뭐 하는 거예요? 붙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지상권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뭐가 되노? 설정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뭐 해버렸어요?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제3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은 뭐는?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뭘 사버린 거야. 그 지상권을 뭐야? 그냥 사버린 거야. 자기가 뭐 설정해주고, 지상권 설정해주고, 다시 지상권을 뭐야? 그냥 사버린 거야. 근데 그 지상권에 뭐가 붙어 있었어? 그럼 제3자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이제 78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에 무슨 권? 저당권 취득했고, 다시 병이 이 토지에 저당권 뭐 했다? 취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 건물입니까? 갑 건물입니까? 을거. 을토지에 누가? 갑이 저당권 갖고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다? 저당권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번 저당권이고, 1번 저당권이고, 이게 몇 번 저당권이다?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1.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계속 나오죠. 채권이 뭐고? 주고. 그럼 종된 저당권을 이것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을이 갑한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를 전부 다 뭐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돈 갚으면 저당권 자동 소멸입니까? 가서 빡빡빡빡 지워야지 소멸합니까? 알고 대답했죠, 이번엔. 그냥 모르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 대답한 거예요.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갚을 때 소멸하지 않고 말소해야지 만약에 소멸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등기부의 저당권을 지워야지 소멸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럼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해.
네가 저당권 말소 할 때까지 나 돈 못 갚어. 채무 변제와 말소가 변제기 동시 이 얘기란 얘기야. 그럼 서로 무슨 권이 있어? 항변권. 그럼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잖아. 그럼 돈은 뭐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가 안 묻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근데 팔레트도는 딱 뭐를 갚으면 돈 갚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지우지 않아도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말소는 후이행 의무야.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어. 그러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져. 그리고 다음날 또 뭐가 붙는 거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78번은 정답이 2번이야. 그냥 모양만 가불병이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1번, 2번. 세 번째, 저당권 등기는 효력 전성 요건이므로 불법 말소가 되면 가부저당권을 소멸합니까?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말소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되노? 불법 말소된 후 병경매 신청으로 엑스토지가 제3자한테 뭐예요? 매각됐을 때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갑 억울하겠네. 억울할 거 없어. 자,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부당 이득 반환받으면 돼. 아시겠어요? 올해 정답을 갖다가 4번이나 5번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원래가 더 멋있는 거야. 응? 좀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답은 좀 어떻게 답은 좀 약간 어렵고 좀 고상해야지 답이 폼이 나잖아.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당연한 게 답일 때 당연하다고 가서 딱 답을 맞춰야 돼.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자꾸 실수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갑병의 저당권 등기가 뭐한 경우?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뭐하더라도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뭐요?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란 저당권 등기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병,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78번은 2번. 다음 79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뭐하노?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딱 보는 순간 이거네. 이거네. 그럼 무슨 얘기하면 안 될 것이고 법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데서는. 오직 뭐에 관한 얘기만. 일괄, 경매 이야기만 전개될 것이다. 기억. 엑스토지한 저당권 실현 경매 개시 결정 전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경매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무슨 나대지 뭐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둘 중 하나입니다. 같다 또는 뭐다? 같다 또는 뭐다? 다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같으면 뭐라고 아까 캔이 뭐죠? 일괄 경매 캔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나 토지만 뭐 하겠다?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르면 일괄 경매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직 뭐만?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큰 흐름이야. 대입해 봅시다. 기억. 엑스토지란 저당권 설정을 위한 실행을 한 경매 개실정 갑이 A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했잖아.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토지는 누구 거고, 토지는 갑 거고, 건물 누구 거예요? A 거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야? 일괄 경매 청구할수록 틀렸죠. 그래서 기억점보다 틀렸다. 을의 저당권이 뭐가 돼서 실행돼서 B가 토지를 뭐하고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뭐 했어요? 다 냈습니다. 그럼 저기 이거 했다는 얘기죠? 뭐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경매? 일괄 안 했어. 그냥 뭐만 했어요? 을의 저당권 실행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만 경매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토지만 경매했어. 그죠? 네. 네. 법지가 있는 거예요? 법지 없다고. 벌써 눈치챘어야 된다. 이거 딱 치는 순간 어떤 경우도 뭐 없다. 법지 이게 없다 그랬잖아. 보세요. X 같다 다르다 요거 이때만 법지 있지. 법지 없고 없었잖아. 그 다음에 요 X에서 신축된 경우만 무슨 경매? 같을 때 없다 그랬죠. 그러면 X 단 다음에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같거나 다르거나 요거만 연습하면 되잖아. 니은 지금 맞는 거 틀린 거예요? 틀렸죠? 법지 하려면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해야 돼? 근데 이건 나대지 아니야, 나대지. 디귿 저당권 설정 뒤 무슨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된 게 아니고 일반 채권자가 토지를 강제 경매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C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갑은 관습상 법정상권 뭐 하지 못한다? 취득 못합니다. 디귿 정답. 했잖아. 여기 무슨 이거 X 들어가면 무슨 경매 얘기만 한다. 법률, 법지 이런 거 없고 관습법 법지 없다고. 됐습니까? 늘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뭐해서 매수 토지에다 뭐 지출했어요? 필요비. 그러면 제3취득자죠. 저당권 실행되면 그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제3취득자. 어차피 죽지만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있지. 어디 들어가서? 경락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리을은 짐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겁니다. 일괄 경매랑은 전혀 관계없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지문 같아요. 정답은 뭐예요? 4번 뭐다? 디귿. 일괄 경매하고 법정 지상권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됐어요? 매년 나온다는 것. 다음 80번 가겠습니다. 후손이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담보권 시간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누가?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자신의 채권은 확정되겠지만 선순위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선순위는 언제 확정될까요? 경락대금 다 뭐 했을 때? 완납시.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81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로 1번 나오네요.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뭐 전에는 확정 전 주된 채무가 소멸, 주된 채무가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확정 전 채무가 소멸, 채무가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은 뭘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80번에 2번 보충하면 1년 넘는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 한도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몇 년분인데? 응?
일반 저당권에서는 지연이자가 몇 년분인데 몇 년분에 하나죠? 1년분에 하나죠? 근데 이게 어디 가서는 무슨 저당에서는 근저당에서는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더해서 어디 안에 있으면 채권, 최고 안에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2번 보충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질문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뭐 한 거예요? 경매를 뭐 했다? 신청했죠?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뭐 했을 때? 그럼 그 위에 80번 설명한 거네? 네? 그럼 26회 거 잘 분석했으면 80번 그거 맞겠네? 기출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돌고 돌아서 그 지문이 돌아 나온다는 거. 5번째, 선순위 근당 피담보 채권,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책을 뭐 했다? 초과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책을 뭐 하더라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아셨어요? 81번은 1번이었고요. 82번 가겠습니다. 82번에 바로 4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 했어요? 자기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언제 확정돼요? 아니, 자기가 경매 신청했으면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지. 매각되고 완납한 때가 아니에요. 정답 몇 번이고? 4번. 다음에 33번. 83번. 틀린 거 2번 보세요. 채무자, 채무에게 뭐 했습니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물상, 보증인은 뭐예요? 채무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네, 물상 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갚아주고 스스로 담보 제공자, 채무자는 다 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84번. 아, 계산 문제. 힘들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 네. 자, 봅시다. 자, 값은 을에 대한 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액은 얼마? 3억. 값의 채권액은 3억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을 소유 X 토지와. 그죠? 그럼 누구 거예요? 을. 채무자 무슨 토지와? X 토지와. 그 다음 병. Y 토지죠. 이 병을 뭐라고 그러죠? 물상 보증인이라고요. 을은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여기에 뭘 갖고 있습니까? 저당권. 갑도 저당권. 이건 이제 무슨 저당이죠? 이거는 공동 저당 이미 표시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병은 X토지에 무슨 토지요? X토지. 채무자 토지 여기에 병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금액은 얼마예요? 응? 2억 4천으로 돼 있네요.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인데 얼마 갖고 있다? 1억 6천 채권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뭐가 돼서? 경매돼서. 자, X토지는 얼마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 이게 Y께 채무자가 아니 이거 똑같은 건 미안해요. 똑같은 사람이죠? 네? 미안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당황했어요 제가요. 채무자 같은 겁니다. 채무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뭐였다 그랬습니까? 경매돼서 엑스토지는 얼마가 나왔고, 요거는 4억이 떨어졌고, 그죠? 요거는 2억이 떨어졌다고 됐죠? 그러면 동시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당. 그럼 동시 배당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얼마를 동시 배당하는 겁니까, 지금? 얼마를? 자, 3억을 갖고 노는 거죠? 그럼 얼마를? 자, 이 토지에서는 얼마를? 3억 채권을, 그죠? 곱하기 뭐 한다? 이제부터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자, 무슨 토지? X토지 경락대금 플러스 뭐죠? Y토지 경락대금분의 무슨 토지? X토지. 그럼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죠? X가 얼마고? 4억. 여기 얼마고? 2억. 그러면 4억, 2억분의 X토지죠? 그럼 몇 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6분의 4?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2. 그러니까 2억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얼마가 배당 나오고 2억 떨어질 것이고, 그럼 이쪽은 얼마를 곱하면 돼? 이쪽은 3억 곱하기 뭐 하면 되죠? 똑같아요. 계산 방법. 무슨 토지? X토지 경락대금 플러스 Y토지 경락대금분의 무슨 토지? Y토지. 그럼 얼마? 6분의 2. 그죠? 그럼 얼마 여기는? 1억. 배당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동시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토지에서 얼마를 배당받고, 네? 얼마 배당받고, 여기서는 2억을 배당받고, 이 토지에서는 1억을 배당받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정이죠, 정. 정은 이 토지에서 얼마 배당받는 얘기죠? 그럼 2억에서 지금 얼마를 뽑아갔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잔액은? 잔액 1억밖에 더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겠네? 얼마? 잔액 얼마? 1억밖에 못 가져가지 뭐.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그럼 이쪽에서 얘는 얼마 받아가? 얘는 4억에서 얼마 뽑았어요 지금? 2억 뽑았죠? 얼마 남았어요? 2억 남았죠?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계산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뽑아갔으니까 2억 중에서 얼마를 뽑아갔으니까 그럼 잔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순위는 당연히 이것밖에 더 가져갈 수 있냐고 들어가서 원래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잔액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지.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배당하실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4억에서 얼마 뽑아갔으니까 2억 남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 뽑아간다 여기서? 2억밖에 못 뽑아가지. 네,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85번. 이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이게. 자, 갑은 채무자 을 무슨 토지와 X토지와 제3자평 무슨 토지? Y토지. 이 그림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이제 거기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바꿔볼게요. 자, 같은 채무자 토지가 아니란 얘기지. 여기는 이제 뭐예요? 채무자 토지하고 무슨 토지예요? 제3자 토지가 나오는 거예요. 갑의 채권액이 얼마다? 얼마? 5천. 그리고 X토지와 Y토지인데 하나는 누구 거고 채무자 을 무슨 토지하고 제3자 병의 무슨 토지? Y토지. 여기는 무슨 토지고? X토지고. 이건 뭐다? Y토지. 그러면 이 X토지하고 제3자 Y토지가 있는데 갑이 여기다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무슨 저당이죠? 공동저당입니다. 갑도 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정은 X투자는 의뢰한 피담보 채권 얼마?
그러면 정은 저당권 들어가서 얼마? 2천. 이건 후죠, 후. 후순위 권리자고. 다음에 무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무는 Y 토지에서 얼마입니까? 네? 3천만 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순위. 자, 이때 무슨 토지가 경매돼서? Y 토지가 경매돼서 무슨 토지가? Y 토지가 뭐가 돼서? 경매돼서 이 5천만 원을 여기서 다 받아갔다는 얘기죠.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몽땅 받아갔다. 그겁니다. 자, 5천만 원 전액이 발행된 후 다시 무슨 토지에 대해서? X 토지가 그죠? 매각대금 중 얼마가 배당됩니까? 4천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남았다고요? 4천만 원 남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무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가 뭐가 되면 다 나가게 되면 이 제3자는 누구 대신 돈 갚은 거야? 이 사람 대신 돈 갚은 거지.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누구는 물상보증인은 이 갑이 갖고 있었던 저당권 있잖아요. 요걸 딱 가서 뭐 하는 거다? 이걸 딱 취득하는 거예요. 왜? 구상권 행사되는 거니까. 받아갔으니까 제3자는 요거 딱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4천.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누가 있어 또? 채권자가 누구야? 누구요? 후순위 권리자는 당연히 이 토지에서 배당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 이 사람이 여기 취득한 거 있지. 여기 이제 원래는 우선 변제권인데 이제 변형된 가치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타고서 뭐 타고서 이거 지금 물상 대위라고 그래. 무슨 대위요?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 이 금액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천이야. 얼마? 3천. 밑에 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계산 맞추고 싶으면.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